기획재정부 제도기획 공공정책 제도기획과장 선우정입니다. 오늘 토론회 국회에서 열린 여러 토론회에서 의원님과 노동조합 대표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제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기재부 공무원으로서 오늘 논의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 20여 년 근무를 해오면서 그동안 이제 재정, 공공부문 그런 업무를 해왔습니다만 공공부문 개혁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얘기가 과거 한 20여 년 사이에 사실 이번에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새삼스럽게 제기된 어떤 문제가 아니라 과거 한 20여 년 사이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업무를 하면서 정부에서 업무를 하면서 공공부문 개혁 얘기가 항상 화두가 되었던 것을 계속 보아왔고, 그래서 왜 그 공공부문 개혁 사실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개혁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공무원 기관 종사자 내지는 직원 대표 내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저도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이제 개혁 대상 국민들의 눈에 보면은 저도 역시 개혁 대상. 결국은 이제 여러 사회가 이제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가 또 이제 달라지는 어떤 측면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공공부문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제가 공무원이 감히 이제 학술적인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흔히 이제 주식회사에서 주인 대리인 노동에서 이제 대리인과 주인 간의 어떤 문제,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 이제 주인 대리인 문제가 다른 연구들보다 더 그런 강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시선이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나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 정부 입장으로는 또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이것과 또 상반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시거든요. 저희도 공공부문 기관이나 종사자들과 같이 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역시 너희들이 한 게 뭐냐라고 또 질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 의견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성과연봉제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공공부문 노동 문제, 일반적인 노동 비용 문제 많이 말씀하십니다. 성과연봉제를 정부가 이제 도입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부응하는 기관도 나기 위해서는 그동안 해왔던 연공서해주 후봉제만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보다 더 성과 중심의 조직 체계를 갖추어서 생산성과 효율성도 높이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해서 노동 생산성이 인간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공공부문의 조직 내 경쟁이 아무래도 이제 인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해되기 어렵다는 그런 시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성과연봉제를 어느 정도 도입을 해야 된다. 다만 이제 이것이 지금 정부가 도입하고 하는 것이 전혀 없던 얘기를 갑자기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동안 경영평가라든가 내부 평가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기관별로 진행을 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차원으로 그리고 확대하는 차원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어떤 성과연봉제를 통해서 공공부문이 좀 더 이제 이거는 이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성과연봉제를 교육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많이 저희가 저성과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 금년에 이제 1월달에 고용부에서 이제 공정인사지침이라는 게 있었고,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 잠깐만요. 너무 소리 작아요. 또 크게 좀 쳐다보겠지. 아 죄송합니다. 크게 좀 합시다. 예. 예, 예. 내용을 말해야 뭐 하니까 감사합니다. 아 아까 얘기한 얘기를 다시 드릴까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를 제가 약간 거리를 두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처음에는 그 성과연봉제 취지를 잠깐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성과자 관리, 성과연봉제와 관련돼서 제기가 많이 됐던 저성과자 관리 문제, 보호 문제를 얘기를 잠깐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성과자 문제에 대해서 고용부에서 이제 금년 1월달에 공정인사 지침이 있었고, 저희 기재부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직원 역량 및 성과 향상 지원 방안이라는 것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그동안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오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만으로 오해가 풀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원 역량 및 성과 향상 지원 방안, 흔히 저성과자 관리 방안 등이라고 이제 얘기 많이 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새로운 어떤 제도를 도입한 게 아니라 기존의 노동법 테두리 내에서 대법원 판례 이한 내용을 담아서 이제 그거를 정리한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일단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직원이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적인 어떤 공정성 같은 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렇게 정해진 어떤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바로 인사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역시 이제 기존의 노동법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 그렇게 바로 인사 조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육이라든가 전환 배치들이라든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어떤 역량이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어떤 다른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다시 성과 평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충분한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인사위원회 등 절차적인 어떤 다 공정성을 거친 이후에 다시 평가를 받고 수차례 평가를 받은 이후에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단히 걱정하시는 무슨 면직인지 해고라든가 그런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금 성과연봉제라는 것이 성과 평가를 거쳐서 연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등급이 나타나는 것이고 S등급서부터 A, B, C, D 등급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럼 그 하위 등급자가 계속 저성과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게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성과퇴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제기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에 말씀을 드린다면 성과연봉제라는 것은 일단은 기본 목적 자체가 성과에 맞는 보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낮다라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보수를 차등화함으로써 어떤 인센티브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목적과 내용이 좀 관계가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마련했던 직원 역량 및 성과 향상 지원 방안에 의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성과 부진자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절대 평가를 하도록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절대 평가를 하는데, 근데 성과연봉제는 제한 한정된 급여를 이제 배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상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평가 방식이나 평가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거에 활용될 수 없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성과연봉제 자체가 어떤 흔히 그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 직원 역량, 저성과자 문제하고 일단 성과연봉제는 별개의 상황이다. 두 번째는 직원 역량 성과연봉 지원 방안이 기존에 없던 직원들을 강제로 내쫓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라 기존 노동법령 내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만일 기관에서 기존 노동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기존 노동법령에 따라서 직원들과 면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의 신청이라든가 직원 참여라든가 어떤 다른 어떤 직원에 대한 성과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절차가 없다면은 그 기관은 그런 어떤 새로운 절차를 만들어야 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평가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일부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에 대한 평가와 개인에 대한 평가와 어떤 그런 어떤 성과평가의 문제, 그건 어느 조직의 어느 개인, 어느 부서, 그런 부서가 어떻게 일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사실 공무원도 지금 평가가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정부 공무원들도 이미 이제 4급 이상 공무원들이 성과평가에 의한 성과연봉제를 적용을 받고 있고요. 내년서부터는 이제 사무관 이상도 이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도 사실 그동안 수십 년간에 걸쳐서 경영평가에 따라서 성과평가가 진행이 되어 왔고 부서 간의 평가라든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충분히 이제 그게 성과평가라는 것은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라든가 그런 걸로 성과평가 저절로 되는 거 아니냐. 민간기업이라고 하면은 굳이 별도로 성과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제 매출액이라든가 그런 걸로 명확하게 결론이 난 데는 매출액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나 공무원들은 매출액만 갖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 능력과 다양한 어떤 부서의 어떤 업무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한 지표나 그런 걸 설정을 해서 성과 평가를 별도로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 과정에서도 직원들의 참여라든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을 해서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필요하면은 기관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오늘 발표하신 분들께서 몇 가지 얘기가 비정규직이라든가 공공부문의 인력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비정규직 문제는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3년부터 금년간에 걸쳐서 공공부문 전체적으로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한 12,000명 정도, 금년도에는 한 2,3,000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던 사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공부문 인력 증원의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정부기관이 또 공공기관에다가 업무도 많이 위탁을 하고 일을 많이 시키는데 충분한 인력이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최근 몇 년간은 공공부문 인력이 사실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000명 정도 인력이 늘어나서 그 인력이 공공 서비스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좀 활용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토론